자, 7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, 그냥 빚은 안 지는 게 최고예요. 돈이 부족한 대로 사는 것이 빚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와 비교가 안 됩니다.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. 빚은 웬만하면 안 지는 게 좋아요. 근데 지금 빚이 많이 지고 있죠. 문제는 뭐 사다 보면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 대출을 못 갚는다는 거죠. 빚도 다 갚으면 문제가 없어요. 근데 사람들이 갚지도 못할 빚이 지는 게 문제입니다. 사람들이 대출 받을 때 이 대출금을 내가 열심히 일하면 갚을 수 있냐 이런 건 따지지 않습니다. 얼마나 내 명의로 내 신용도도 대출을 최대한 끌어올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하지 뒷감당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아요. 연결하신 분도 내가 이거 갚을 수 있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이 돈 가지고 최대한 투자해서 많이 벌겠다 이런 마인드로 접근하신 거야. 근데 문제는 애초에 어떻게 갚아야 될지 그림을 안 그리다 보니까 대처가 안 되는 거죠. 생각해보세요. 집 하나 때문에 내가 평소에 모아본 적도 없는 돈을 대출받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? 그렇지 않습니까? 아무리 부동산이 좋아도 아무리 투자가 중요해도. 그리고 일반 서민들, 일반 사람들은 대출을 안 받는 게 좋아요. 왜냐? 못 갚기 때문에. 그럼 왜 못 갚냐? 일단 대출을 갚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? 돈을 많이 벌어야 됩니다. 근데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. 서민들은 고만고만 월급 받습니다. 그 고만고만 월급에서 생활비, 공과금, 식비 이것저것 나가는 거 빼면 막상 모으는 게 얼마 없습니다. 그래서 돈을 많이 못 모아요. 돈을 많이 못 모으는데 대출을 갚을 수 있냐 말이에요. 못 갚죠 당연히. 그래서 벌이가 적은 사람일수록 대출을 지면 안 돼. 근데 지금 대한민국은 어떻게 돌아가냐 하면 벌이가 적은 사람일수록 대출을 쉽게 건드리고 문제는 이 대출을 못 갚아서 점점 이 대출 금액이 쌓이고 있다는 겁니다. 점점 이 대출 금액이 본인의 어떤 삶을 옥죄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오죽하면 대한민국이 그런 말 나왔을까? 빚은 안 지는 게 최고다. 빚 없는 게 가장 부럽다. 부러운 게 아니죠 여러분. 정상적인 사람을 부러워하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? 그냥 간단하게 능력 안 되면 대출은 찾아도 보면 안 돼. 어떤 상황이 와도 내가 누군가 돈을 빌린다거나 은행 창구 와가지고 대출 상담을 받는다거나 그런 일을 막아야 됩니다. 그동안 한국 사람들이 대출에 너무 둔감했습니다. 돈 빌리는 건 너무 쉽게 알았습니다. 어떻게 하면 되겠지. 일단 대출 받는 게 중요하니까 뭐 나중에 뭐 알아서 하겠지 이런 마인드였어. 근데 문제는 뒷감당 못하다 보니까 점점 쌓이고 있죠.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할부도 대출입니다. 할부. 우리가 스마트폰 살 때 약정으로 사잖아요. 약정으로 할부를 사죠. 이것도 대출입니다. 엄밀히 따지면. 여러분 스마트폰 그 약정이 싫으면 자급제로 사면 되잖아요. 자급제가 뭐냐? 폰 기기를 내가 사가지고 요금제를 마음대로 선택하는 거잖아. 근데 폰을 잘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자급제가 훨씬 더 쌉니다. 장의적 봤을 경우. 폰을 좀 오래 쓴다고 했을 경우 한 4년 5년 쓴다고 했을 경우 무조건 자급제가 싸요. 약간 싼 게 아니라 오래 쓰면 월등하게 싸요. 통신사가 바보가 아닌 게 일반 사람들한테 뭐 약정을 더 할인 준다고 하지만 그렇게 할인 주고 나서도 남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. 그리고 약정을 사면 이자가 붙습니다. 자동차도 요즘에 보면 일시불로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. 다 뭡니까? 할부로 사잖아요. 그 할부로 나간도 무시 못하죠. 그냥 능력 안 되면
비싼 모드 쓰시면 안 되고, 차도 있잖아요. 할부로 사면 안 돼. 자, 아이폰 사는 거 가지고 뭐라 그랬잖아. 아이폰 사도 아이폰 13 mini는 괜찮아. 아이폰도 여러분 싼 폰 있거든요. 근데 전 그런 건 별로예요. 아이폰 뭐 15 프로 맥스 이런 거 가는 건 별로예요. 제가 아이폰 쓰는 사람 다 나쁘게 봤는데 죄송합니다. 아이폰 SE 버전이나 미니 버전은 괜찮아요. 이건 쌉니다. 이건 싸요. 아이폰도 여러분 그 중고나라 가보시면 아이폰 13 mini는 한 30만원 중후반대면 거의 새거에 가까운 거 살 수 있습니다. 128기가 짜리. SE는 한 30만원 정도만 보더라도 거의 S급 살 수 있어요. 근데 뭐 지금 나온 폰보다는 많이 불편할 겁니다. 배터리나 이제 CPU 성능이 많이 불편할 텐데, 그래도 아이폰 SE 버전이 웬만한 삼성 보급형보다 나을 거예요. 제가 알기로는. 성능의 내구성 같은 거는. 그래서 저는 뭐 모든 애플폰이 다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. 근데 능력이 안 됨에도 요즘 보면 중학생 정도 돼 보이는 좀 여자애들도 15 프로맥스 들고 다니더라고요. 그건 좀 오버 아닌가 생각됩니다. 학생이 지금 돈 벌지도 못하는데 어린 나이 때부터. 아무튼 능력 안 되면 빚은 안 지는 게 최고입니다. 조건 안 되면. 그래서 있잖아요, 여러분. 돈도 없는데 뭔가 해볼 생각하지 마십시오. 돈도 없는데. 그러니까 돈 없으면 없는 데 사세요. 능력 안 되면 안 되는 데서 살아. 자꾸 능력도 안 되는데 남들 하는 거 해보겠다고 설치니까 빚만 생기는 거 아닙니까? 원래 조건 안 되면 안 하는 게 당연한 거야. 내가 지금 궁핍하게 사는 것보다 나중에 빚 생겨가지고 고통받고 사는 게 더 힘들어, 여러분. 나중에 그 채권 주식 당하는 것보다 차라리 떳떳하게 안 벌리고 사는 게 일반 사람들 낫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, 앞으로는 그냥 아무리 가지고 싶은 게 있더라도 능력 안 되면 사지 마세요. 아시겠죠? 자,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서민들이 팍팍해진 이유가 장사 안 되고 취업이 안 돼도 근본적인 문제는 돈이 넘치는 빚이 져서 못 갚는 자들이 많아서 그렇다고 봅니다. 돈 없으면 집에 가서 빈대떡이나 부쳐 먹지 라는 롤의 가사처럼 없으면 없는데도 사는 게 정답입니다. 능력 안 되면 장사도 하면 안 돼. 저는 대한민국 자영업도 안 좋게 보는 이유가 뭐냐 하면 보통 자영업 할 때 대출 빚을 많이 져서 합니다. 많이 져서 해요. 제가 청년 창업자를 안 좋게 보는 이유가 청년 창업하시는 분이 대부분 다 빚으로 합니다. 빚으로. 아니, 청년들이 돈이 어디 있습니까? 사회생활도 얼마 안 해봤는데. 그렇지 않습니까? 여러분, 상식적으로 나이 어릴 때 취업하는 게 쉬워요? 아니면 나이 먹고 취업하는 게 쉽습니까? 당연히 나이 어릴 때 취업하는 게 쉽지 않나요? 대기업도 나이 어릴 때 들어가는 거지 나이 먹고 받아줍니까? 그렇지 않습니까, 여러분? 여러분, 나이 먹잖아요. 서울대 나와도 취업이 안 돼요. 나이 40 넘어가면 안 받아줘. 그래서 전 나이 어릴 때 장사하는 걸 좀 안 좋게 보고 생각합니다.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. 그리고 나이 어린 사람한테 자본금이 없기 때문에 보통 사업을 하려면 자본금이 필요하잖아요. 투자 자금이 필요한데 돈이 없잖아요. 뭐 부모님 대줄 수 있겠지만 웬만하면 못 대줄 겁니다. 우리가 자영업 하시는 분들 보면 부모님한테 지원받고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. 대부분 자기가 모아놓은 돈 아니면 대출이에요. 그러면 청년들은 당연히 모아놓은 돈이 없으니까 죄다 대출로 하는 겁니다. 거기다가 그 젊은 사람 창업하는 게 뻔한 거예요. 뻔한 거. 우리가 흔히 예상할 수 있는 것들. 근데 뻔한 거에서 요즘 잘 되겠습니까? 우리가 봤을 때 뻔한 거는 누구나 다 쉽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. 진입장이 낮은 거잖아요. 맘만 먹으면 여기 있는 사람도 다 할 수 있어요. 저도 할 수 있고. 그럼 어떻게 됩니까?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겠죠. 이미 날 말고도 차린 사람이 있는데 여기 또 들어오는 겁니다. 잘 되겠습니까? 아니, 차린 거 많아지면 손님 많아져요? 아니잖아요. 그 찾는 사람 정해져 있거든요. 그 정해져 있는 사람 중에서
여기서 또 차리면 또 짜갈래지는 거야. 먹는 사람 먹고 안 먹는 사람 안 먹어요. 카페가 생겨도 카페에 찾던 사람이 계속 찾는 거지, 원래 카페 안 가는 사람은 안 갑니다. 그렇지 않습니까, 여러분? 취업이 안 된다고 하지만 사실 저는 그래요. 너무 가디는 것 같아. 너무. 물론 조소기업 가기 싫죠. 근데 저도 조소기업 출신인데 그 말씀 드리고 싶어. 조소도 조소 나름이야. 사람들이 무조건 중소기업 하면 무조건 열악하다 안 좋다고 하는데 오히려 중소기업 일하기 좋은 것도 있어요, 여러분. 뭐 중소기업 일하면 뭐 임금 적게 준다, 맞습니다. 맞아요. 부정하지 않을게. 근데 일은 널널합니다. 의외로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일은 널널해. 한가할 때는 한없이 한가합니다, 진짜. 물론 한가하면 안 되긴 한데 일할 때마다 중간중간 짬이 많이 나요. 일을 막 진짜 쇠가 빠지도록 시키지 않습니다, 이게. 예. 의외로 중소기업 현장 가면 좀 프리합니다. 제가 두 군데 겪어봤지만 좀 프리해요. 예. 그래서 직원들끼리 오히려 좀 약간 좀 농담도 좀 자주 할 수 있고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게 오히려 중소거든요. 물론 이것도 중소마다 다를 거야. 어떤 직원하고 이제 일하느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사람들이 무조건 중소기업 하면 안 좋게 생각하니까. 근데 저는 일 안 하는 것보다 낫다 생각합니다. 일 안 하는 것보다.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는 것보다 낫다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무조건 중소기업 일 안 해야지 이런 생각보다는 중소기업 중에서 일할 만한 곳 있으면 그래도 일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. 나중에 일해가지고 경력 채워가지고 더 좋은 데 가면 되잖아요.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는 것보다.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인터넷 컴퓨터 보고 있는 것보다 뭐라도 하고 있는 게 낫지 않을까요? 돈이라도 벌고 있는 게. 그래서 자꾸 능력도 안 되는데 조건도 안 되는데 이것들 따지지 마시고 자꾸 뭐 대출받아 뭐 해볼 생각 하지 마시고 투자 같은 거 해볼 생각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없으면 없는 대로 능력에 맞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. 취업도 자꾸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어디 적당히 일할 수 있는 데서 일해보고 일하다 마음에 안 들면 그만두면 되는 거잖아요. 너무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계시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이상으로 7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